예, 안녕하십니까. 아태운명교 교주 신하태입니다. 예, 오늘은 한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강의 시리즈 제2부 음양오행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한방에 끝내주는 시리즈 전체 차례를 보면 이제 1부에서는 전체 7부작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이거 시리즈 개수는 또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사주팔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본인 사주팔자 뽑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요. 오늘은 제2부 또 음양오행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좌 차례를 보면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표란 무엇인가, 기란 무엇인가, 요 두 단어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오행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생극제와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약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표, 기란 무엇인가. 먼저 정의를 볼까요? 기표라는 단어. 기표는 이제 시니피앙이라고도 하는데, 볼까요? 정의를.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이다. 외적인 형식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는 뭔지 볼까요? 기, 또 시니피에라고 하죠. 그래서 기의 정의를 보면 표시되는 의미를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기표, 기, 그리고 시니피앙, 시니피에를 먼저 음양오행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주팔자 명리학이 음양오행,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제 알려드릴 어떤 천간지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코드, 우리가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성질을 하나의 코드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표, 기 이런 것들의 어떤 의미를 잘 숙지하고 있어야지 어떤 그 코드에 대한 의미, 다양한 뜻,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어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파악하는 데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보통 그 나무라는 단어를 이제 씁니다. 이 나무라는 단어를 글자를 이렇게 써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죠. 그러면 이 나무라는 글자를 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어떤 되게 막 푸른색, 어떤 초록색, 요런 잎이 달린 그런 어떤 나무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자기 어떤 기존의 과거에 겪었던 나무와 관련돼서 자기가 어떤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나무, 이런 문자, 그리고 이렇게 틀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간목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한자로 이렇게 나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표기, 문자, 그리고 이 문자를 우리가 입으로, 음성으로 발화했을 때 그런 어떤 외적인 형식을 기표,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음양오행이나 천간지지도 이런 식으로 다 문자로 쓸 수가 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것도 다 문자, 하나의 코드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의 그 코드가 그 의미하는 다양한 의미는 되게 무한대에 가까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렇게 문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심볼, 상징, 어떤 디자인 이런 걸로도 사실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기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상징을 봤을 때 떠올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또 요 상징을 봤을 때 떠올리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가 다르다. 같은 기표를 보고도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같은 기표라도 그 사람이 느끼는, 생각하는, 인지하는 그런 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표, 기는 그 정의, 기표란 무엇인가, 기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항상 숙지를 하고 음양오행, 그리고 나중에 천간지지 공부할 때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지식으로서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럼 간목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간목을 보면 기표 이렇게 쓸 수 있죠. 한자로 간목 이렇게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한글로 갑으로 쓸 수도 있죠. 아니면 영어로 이렇게 갑, GAP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 요거 일종의 어떤 기표죠. 그럼 이 기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어떤 다양한 기를 가지고 있냐고 했을 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주 극히 일부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열거를 해놨는데요. 뭐 나무, 숲, 뭐 진취성, 청색, 하늘색, 뭐 따뜻함, 이런 것들. 그리고 나무는 이렇게 막 자라나죠. 솟아오르는 성질, 자라나는 성질. 그와 연계돼서 어떤 인간의 성질에 연계시켰을 때 어떤 의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간목이라는 그런 기표,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 십간 십이지를 이해할 때는 그것의 다양한 기를 이제 파악하고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표, 기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계속 공부를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음양오행의 중요성. 음양오행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게 사주팔자 분석할 때 음양오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기본 성질이다. 뭐 사주팔자 명리학에서 뭐 사람의 어떤 운명을 감명을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나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도구나 방법에 가장 기반이 되고 중요한 이론, 어떤 그런 이론이 바로 음양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또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차례차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양오행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이제 사주팔자 명리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 사주팔자가 어느 정도 확립되기 전에 고대 때부터 역사적으로 고대 때부터 계속 태동돼서 발전하고 수립되는 어떤 동아시아권의 어떤 중요한 기반 어떤 철학 사상이자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기반이 되고 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사주팔자 명리학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상의 역사고 또 우리의 어떤 지식의 역사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교양으로서 이런 음양오행도 한번 간단하게나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음양. 자, 음양 이전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라는 걸 먼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음양 이전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먼저 그 주역에 나온 문구를 한번 볼까요?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주역에 이제 개사전이라고 뭐 공자가 그 주역에다 원서에다가 이제 해설을 붙인 그런 어떤 책에 나온 얘기인데 물론 그 공자가 썼는지 여부는 아직 뭐 약간 논란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공자가 쓴 어떤 주역의 개사전, 어떻게 보면 주역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죠. 거기 나온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낳는다, 음양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양 뭔가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확실한 어떤 인과관계냐 아니냐 이런 것도 물론 학술의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태극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태극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 주돈인가요? 태극도설이라는 그 책에 보면 태극이 동하면 양이 되고 또 정하면 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필한 그런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 이전에 어떤 태극이라는 존재가 있다. 태극 문양이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이제 우리의 어떤 아주 먼 옛날 고대 때 이제 선인들께서 자연 만물의 어떤 원리,
무엇일까? 어떤 우리 인간, 우주의 어떤 그 만물의 생성과 변화와 발전과 소멸과 그리고 다시 탄생하는 어떤 그런 어떤 원리를 찾고자 많이 선인들께서 노력을 하셨죠. 뭐 자연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최상단, 어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하느님은 뭐 최유일신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종교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그런 것이 이제 태극이다. 그래서 이 태극을 통해서 음양이라는 법칙이 이제 도출이 되고 이 태극 그리고 이 음양을 통해서 어떤 우주와 어떤 자연 만물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생성과 변화와 어떤 그런 법칙을 이제 이해하고자 했다, 선인들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태동해서 발전해 나간 것이 이제 음양오행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까지 이해하셔도 되고, 사실 그 이상 더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심오하고 다양한 고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자연과학이 많이 발전한 그 상황에서 막 더 진짜 막 어떤 물질의 원리를 그 이론을 통해서 연구하고 싶다. 이거는 약간 조금 좀 창호적인 그런 어떤 그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양오행설의 어떤 태동 그리고 발전 과정이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음양오행설의 어떤 그 목적은 그런 것이 있다라고까지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 음양의 정의를 볼까요? 일단 만물의 기본 생성 변화 원리로서 대립되는 두 가지 기운이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기질, 형질, 뭐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 사물의 어떤 변화, 생성 원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기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떤 우리 자연 만물과 우주의 생성과 변화, 변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좋은 도구다. 그리고 이제 대립되는 두 가지 기운이다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중국 고대에서부터 태동해서 전국시대의 기반을 형성했고 이제 그 후에 한나라죠. 한나라 때 이제 오행설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음양오행설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주명리학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채용이 돼서 발전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중국과 이제 교역을 하면서 이제 음양오행설이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역사 유적이나 작품들 그리고 서적에서 음양오행설에 대한 이론이 많이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 자체도 사실 음양오행설 음양오행설을 상당 부분 기반 이론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예를 볼까요? 음양의 예를 보면 또 상대되는 대립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남자, 여자, 수컷, 암컷, 물, 불, 하늘, 땅,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도 어떤 성질, 어떤 적극성, 소극성, 또 강함, 약함 이런 것들, 또 동적, 정적 이런 것들 이렇게 상대되는 성질들이죠. 이제 뭐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 양은 조금 남성적이고 강하고 약간 딱딱하고 막 약간 그런 것들 그런 느낌이죠. 음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부드럽고 좀 약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질만 봐도 양적인 기질은 약간 적극성 그리고 이제 음적인 기질은 약간 소극성 이런 것들이다. 뭐 그렇게 쉽게 음양의 성질이 대립되는 기운인데 어떻게 대립이 되냐 쉽게 이해를 이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하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상대되는 어떤 기운들이고 양적인 기질은 조금 더 강한 조금 더 뭐 활동적인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이제 음적인 기질은 조금 약간 정적이고 조용하고 차분하면서 어떤 상대적으로 양적인 기질에 비해서는 뭔가 작은 어떤 그런 어떤 개념만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음양의 의미를 점점 더 이해도를 높여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문자 분들께서는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오행입니다.
이제 오행을 정의를 볼까요? 이제 5가지 원소, 기운 또는 에너지죠. 5가지 원소로 만물의 생성,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추찰한다. 오행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양이나 오행이나 결국엔 우주, 만물, 또 자연, 또 인간 이런 것들의 어떤 생성, 변화, 소멸 그리고 다시 탄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에는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목이 있습니다. 나무죠. 그 다음에 화가 있습니다. 불이죠. 그 다음에 토가 있습니다. 이거는 흙이죠. 땅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있죠. 세부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가 있습니다. 물이죠. 요 이제 5가지 이제 기운, 이 5가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오행이다. 그래서 이제 음양과 이 오행으로 인간과 자연, 우주, 만물의 어떤 생성과 변화, 변전의 원리를 이해한다라는 게 이제 음양오행설의 이제 기본 바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자연과학이 너무 발전을 해서 뭐 지금 뭐 원소도 뭐 5개가 아니라 뭐 수십 개, 수천 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원자들의 어떤 조합으로 인해서 다양한 분자들이 생기고 그 분자의 조합으로 인해서 다양한 물질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과학이론이 발전을 했죠. 근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 물론 어떻게 이렇게 자연 기본 물질이 5개밖에 안 되냐 이렇게 지금 뭐 반문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느 정도 그런 주장이 뭐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과학 수준의 과학 어떤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음양오행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의 자연과학 과학기술이 발전한 거는 뭐 그거대로 그 과학기술로 이용해서 우리가 또 물질의 어떤 구성 단위 그리고 또 우주의 생성 원리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는 뭐 그거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들은 음양오행설은 어떤 그런 자연과학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중국 고대에서부터 오랜 역사 동안 또 훌륭한 선인들께서 어떤 사유 체계로서 또 인간과 우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과학의 어떤 도구 없이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 토금수가 자체가 단순히 어떤 나무, 불, 땅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자연과 우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어떤 사상 체계로서 어떤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체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상 체계로서 동양 철학의 하나의 체계로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아트 음영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발전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의양오행설을 무시하거나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대로 하나의 어떤 철학 이론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목, 나무입니다. 일단 이 성질이 처음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나무를 보면 이렇게 쫙 자라나죠. 자라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그리고 또 이제 위로 보통 솟아오르죠. 나무가 위로 자라오르죠. 그래서 솟아오르는 성질. 그리고 또 곧다. 그리고 이렇게 막 위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의 느낌이 인간의 성질로 한번 그 표현했을 때 약간 의욕적이다. 이렇게 이제 성질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성질을요. 그래서 뭐 갑목하고 을목하고 성질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일단 목 자체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제 나무랑 비교해서 이해했을 때 이해가 쉽죠. 다음은 절기, 시간, 방위를 볼까요? 그래서 이제 나무는, 목은 이제 자라나고 솟아오르는 이런 성질. 그리고 절기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제 봄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어떤 자연 만물이 막 이제 막 활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절기죠. 뭔가 지금 나무의 성질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을 볼까요? 아침입니다. 봄. 뭐 이런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방위로는 이제 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기표하고 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기표 하나를 통해서 다양한 성질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양한 성질들이 다 맥락이 있다. 일관된 맥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일관된 맥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하시면 암기하기가 또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 오행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제 온도를 볼까요? 일단 나무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이죠. 그리고 숫자를 볼까요? 숫자는 이제 목에 해당하는 숫자가 3하고 8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3하고 8이냐?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한 방에 끝내주는 그 사주 기초 강의 시리즈 다 끝내고 제가 이제 한 방에 끝내주는 시리즈에서 미처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들은 약간 좀 스피노프 개념으로 해서 하나의 소주제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자세하게 하는 거를 또 이제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숫자 같은 것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입문자분들께서는 그냥 이제 숫자는 3하고 8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이제 나무의 색상은 파란색, 파란 계열, 청색. 그리고 뭐 초록색 계열도 어느 정도 나무의 색이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청간 지지를 볼까요? 청간에는 간목이 있고 또 을목이 있습니다. 이게 다 목이죠. 그리고 지지에는 임목이 있고 묘목이 있습니다. 예, 청간 지지는 이렇게 나무에 해당하는 기운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문자분들이 처음에 외울 때 이제 갑을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요. 항상 발음할 때 이거는 간목이다. 요거는 을목이다. 그리고 요거는 임목이다. 요거는 또 묘목이다. 이렇게 항상 오행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발음하는 거를 이제 습관을 들이시면 그게 입에 붙으면 나중에 여러모로 그 도움이 됩니다. 뭐 외울 때도 그렇고 감명할 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에 해당하는 이제 신체 질환을 볼까요? 일단 나무 목 같은 경우는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간, 담, 뭐 쓸개죠. 그 다음에 뼈, 그리고 신경 쪽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주팔자 명리학으로 이제 그 사주팔자의 그 당사자 건강을 이제 그 추리를 할 때 오행 가지고 많이 추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각각의 오행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 그리고 특정 오행이 너무 공격을 많이 받을 때 그때 어떤 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감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이거 다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표로 직접 만드셔가지고 기억 안 날 때마다 찾아보면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다음은 불을 볼까요? 화. 오행 중에 화는 성질을 한번 볼까요? 성질. 예, 타오르다, 발산하다, 화려하다. 불 딱 보시면 뭔가 이런 성질들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타오르는 것이고, 불이 뜨겁게 막 타오르면서 뭐 사방으로 이제 발산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발산하는 기운, 표현하는 기운, 이런 것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인간의 성질로 이제 그 표현을 하자면 되게 열정적이다. 열정. 그래서 이제 보통 불의 기운이, 화의 기운이 강한, 사주를 강한 분들이 되게 열정적이고 조금 표현력이 강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성질이 그런 잠재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를 개발시켜주고 직업 진로적성을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면 많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절기 시간 방위를 볼까요? 일단 목은 봄이었죠. 그래서 화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름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도 이제 약간 뜨거워지는 낮,
그리고 이제 방위로는 남쪽이죠. 예, 이것도 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온도 숫자를 볼까요? 온도는 뭐 당연히 뜨거움이죠. 그리고 숫자는 2하고 7입니다. 색상은 뭐 빨간색, 붉은 계열, 적색이죠. 예, 이것도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 첨간 지지를 볼까요? 일단은 그 화에 해당하는 첨간을 보면 병화, 정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보면 사화, 오화 이렇게 있죠. 예, 요게 이제 불에 해당하는 첨간 지지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엔 뭐 병화, 정화 이런 거 안 내우셔도 되고요. 이제 다음 강의 첨간 지지 할 때 그때 이제 강의 듣고 이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또 불에 해당하는 신체 질환 볼까요? 심장, 그리고 뭐 소장, 그리고 안과 질환 관련, 그리고 또 혈관 질환, 또 정신 질환, 이런 것들하고 이제 불, 오행이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주팔자에 화, 오행 하나가 있는데 양쪽이 다 막 수가 있다. 수가 있어가지고 또 충으로 막 화를 공격한다 했을 때 요런 어떤 그 신체 부위 또는 이런 어떤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질환이 발현될지는 그 사주팔자 케이스마다 달라요. 그래서 안과 질환으로 뭔가 병이 발생할지 아니면 심장 질환으로 병이 발생할지는 그 각각의 사주를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예. 화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토를 볼까요? 이 토는 뭔가 이제 중재하다, 뭔가 포용하다,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관련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토가 이제 뭐 나무 같은 거, 찌끄러기 같은 것도 토에 뭐 떨어지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뭐 불로 나무를 태워가지고 재가 되면 그런 재가 또 토에 저장이 되는 어떤 그런 식의 물상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토도 그렇고 이제 어떤 수의 성질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다 포용하고 저장하는 어떤 그런 성질, 그리고 다른 오행들을 중개하고 뭐 절제시켜주고 중재시켜주는 어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가. 그리고 이제 토 자체를 보면 딱 고정적으로 딱 가만히 있잖아요. 토라는 특성이 뭔가 중후하게 딱 가만히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토 흙을 봤을 때. 그래서 인간의 성질로 표현을 했을 때 약간 끈기, 고집, 이런 것들하고 또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토가 만약에 사주팔자에 많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집이 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고집이 이제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계속 그 분야를 끌고 가서 결국엔 대가가 되는, 전문가가 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현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토의 절기 시간 볼까요? 일단은 토는 절기나 시간 다 완충이다. 또 그리고 시간에서도 완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의 계절, 화의 계절, 또 금의 계절, 수의 계절 이렇게 있는데 적절한 시기마다 이제 환절기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오행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오행들과의 어떤 완충 작용을 해주는 어떤 그런 쿠셔닝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죠. 어떤 그런 역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위는 이제 중앙이죠. 센터입니다. 그리고 온도 자체도 그 토의 온도 자체도 주변 오행에 따라서 다양하게 약간 변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는 좀 일괄적으로 토는 뭐 이런 느낌이다 이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제 5하고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토의 색상은 노란색, 노란 계열, 황색이죠. 다음 첨간지지 볼까요? 그래서 일단 첨간에는 무토, 기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는 진토, 술토, 축토, 미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 천간지지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관련되는 신체 질환 볼까요? 일단 비위, 위장, 피부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 중에 그 건강하고 건강 질환을 예측하기 가장 그 쉬운 오행들이 목하고 금하고 수예요. 그래서 그 흙, 토, 흙의 기운 이런 거는 생각보다 이 토가 아주 무력하고 공격을 많이 받으니 이 토에 관련된 건강 질환이 발생하겠다 이러고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약간 다른 오행보다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토라는 특성 자체가 어떤 중용, 중재, 중계, 포용, 끈기, 고집 이런 어떤 성질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어떤 뭐 금기운이라든지 목기운 이런 것들에 비해서 건강질환으로 갑자기 확 나타나는 게 약간 좀 그런 게 적어요. 그래서 건강 측면 볼 때 특히 금하고 목하고 수, 요 기운들은 특별히 더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먼저 미리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토도 이런 비위, 위장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금을 볼까요? 일단 뭐 금의 성질을 보면 뭐 뭔가 단단하죠. 뭐 쉽게 이해되죠. 그리고 뭔가 예리한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치밀한 그런 어떤 성질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금의 어떤 그 물질로 이런 어떤 성질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이런 성질로 이제 인간의 성질로 표현을 했을 때 약간 계산적이다. 그리고 기획적이다. 또 치밀하다.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이 어느 정도 잘 발달된 그런 사람들 중에 군, 검, 경, 뭐 군인, 검찰, 경찰 이런 것들 직업을 가진 사람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좀 이과 계열이죠. 이과나 공학 계열 이런 쪽하고도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행으로 보는 직업이 있고 또 십성으로 보는 직업 이렇게 다양하게 직업진로 보는 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각각의 단식으로 보는 게 있고 그거를 다 믹스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오행으로만 볼 때 어떤 직업이 어울리냐 했을 때 이제 금기운은 그런 쪽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행들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차차 알아가면 되고요. 이제 절기를 보면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죠. 이제 봄, 여름, 뭐 가을, 겨울 이렇게 가게 되는데 금의 기운은 절기상 가을이다. 그 하루 중에는 저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위는 이제 동쪽에서부터 쭉 가고 있죠. 이제 서쪽입니다. 네, 서쪽까지 왔어요. 예, 온도를 볼까요? 금의 기운은 뭐 가을이죠. 서늘한 맛. 금 기운 자체만 딱 봐도 뭔가 그런 게 느껴지죠. 서늘함, 어떤 시원함 이런 게 느껴지고 숫자를 보면 이제 금 기운은 4하고 9입니다. 예, 색상을 볼까요? 금 기운은 하얀색, 하얀 계열, 백색 이런 것들이죠. 예, 천간 지지를 볼까요? 예, 천간에는 경금, 신금, 또 지지를 볼까요? 여기도 신금, 유금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천간 지지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금의 기운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의 기운에 해당하는 신체 질환 볼까요? 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대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 골격, 뼈 이런 것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금기운하고 목기운하고 대립이 되고 막 충하고 한쪽이 되게 막 많이 공격을 받을 때 뼈 관련 질환 이런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중률이 꽤 높다. 금목 상징될 때 이런 뼈 관련 질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장, 대장 관련 질환도 은근히 적중률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건강 볼 때 금기운 그리고 또 목기운, 수기운은 특별히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은 수를 볼까요? 물의 기운이죠. 예, 물의 기운. 뭐 쉽게 이해가 되죠. 흘러간다, 흐르다, 뭐 이런 것들 성질. 그리고 물에는 뭐 다양한 영양분도 저장이 돼 있고, 뭐 불순물도 저장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저장하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흘러간다, 뭐 흐른다, 어떤 융통성, 아마 그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저장한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라는 특징은 그 뭔가 막 요리조리 이리저리 막 흘러가는 그런 어떤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보통 우리가 두뇌가 좋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되게 영리하다, 기발한 생각 잘한다, 뭐 고정관념을 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순히 오행만 봤을 때 그 지적인 측면, 그 브레인이 되게 좋을 가능성이 높은 오행이 바로 수입니다. 그래서 또 임수일간인 분들, 또 개수일간인 분들이 머리가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성질하고 연관시킬 때 수의 오행의 특징은 약간 지적인 면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게 단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행임이 수가 머리 좋다고 일간 수인 사람 다 머리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좋은 것도 아는 게 많은 어떤 지적인 게 있고, 아는 게 없어도 어떤 특정 해결 방법을 잘 찾는 미로 찾기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의 어떤 머리가 좋은 영리함이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것도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성질이 이제 사주팔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수가 강하다, 일간이 또는 수다라고 했을 때 지적인 면, 암기력 이런 거 타고 이제 연관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 절기, 시간, 방위를 볼까요? 일단 이제 겨울까지 넘어왔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목화토금수 쫙 가면서 드디어 이제 겨울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하루 중에 수 기운은 밤이죠. 그리고 이제 동남, 이제 뭐 북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은 요런 어떤 절기, 시간, 방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온도를 볼까요? 이제 추워졌죠. 모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도가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면서 수오행에 와서 이제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오행 자체, 수가 약간 찬 느낌이다. 그래서 숫자는 1하고 6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색상을 볼까요? 색상은 검정색, 흑색 계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또 스피노프 강의로 과연 색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나중에 강좌로 올릴 생각인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주팔자의 가장 중요한 오행, 물론 제가 아티 운명교에서는 그러니까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전통적인 의미에서 용신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오행이 용신이라고 하는데 아티 운명교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용신에 해당하는 오행의 색깔에 패션 코디를 했을 때 과연 그 개인의 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라는 어떤 주제로 나중에 또 영상을 올릴 건데요. 먼저 그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색깔하고 그 오행하고 용신하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개인의 어떤 운을 향상시키는데 왜 이게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한번 꼭지로 하나 따로 파가지고 한번 그 영상을 제작해서 아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에 해당하는 천간지지는 뭐가 있죠? 임수 있죠? 개수 있습니다. 지지를 볼까요? 해수 있고 자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질환 볼까요? 수에 해당하는 신체질환이 신장, 방광, 우울증, 또 생식기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수하고 우울증하고 연관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어느 특정 해에, 특정 대운에, 특정 연운에 이제 합국으로 갑자기 수균이 엄청 강해졌다라고 했을 때 우울증도 미리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꽤 적중률이 높은 그런 오행이다. 건강 측면에서 여자분들도 이런 거 수기운이 특별히 막 엄청 과다해지거나 아니면 많이 공격을 받을 때 산부인과 질환, 또 이런 남녀를 불문하고 있는 생식기 관련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미리.
예,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를 오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생극제화. 이 생극제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슬라이드는 이제 100% 이해하고 이제 웬만하면 암기 안 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이거 반드시 암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예, 잘 한번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은 뭐냐? 낳는다, 낳는다, 기르다, 살린다, 만들다 이런 의미죠. 되게 뭔가 좋은 느낌이죠. 뭔가 A라는 것이 B를 되게 뭐 기르고 되게 성장시키고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되게 일단 느낌은 좋아요. 뭔가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극을 볼까요? 예, 이기다, 이길 극자죠. 그래서 이기다, 다스리다, 색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극은 A가 B를 극할 때 B를 약간 좀 죽이는 느낌, B의 기운을 약간 좀 감소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제. 일단 제는 이제 억제하다, 절제하다, 금하다 이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극하고 약간 의미가 비슷하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하고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A가 B를 극한다고 했을 때 A가 이제 B의 기운을 약간 조금 데미지를 주거나 B의 기운을 약간 약화시키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쟤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금이 목을 극한다고 했을 때 금의 기운을 이제 불의 기운으로 약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이 목의 기운을 극하는 게 약간 기운이 조금 금의 입장에서 화로부터 극을 당하기 때문에 약간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금을 억제한다, 조금 이제 절제하게 한다,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예, 화를 볼까요? 이제 화는 이렇게 되다, 화하다, 교화하다, 변천하다 이런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금이 이제 목을 극하죠. 이럴 때 이제 금을 이제 제에서는 화로 이제 제어를 했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수의 기운으로 금과 목 사이에 수의 기운을 이제 넣어서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는 어떤 그런 오행 간의 그런 관계를 어떤 서로 제하거나 화함으로써 균형을 맞춘다. 그렇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생극제화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입문자 분들은 이 제화까지는 뭐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더 좋고요. 생하고 극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일단 이해를 이제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태 운명구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화의 이 독립적으로 화의 의미만 봤을 때 이제 되다 화하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합의 의미까지도 합이 돼서 어떤 오행의 성질이 변화되고 교화하고 변천하는 것까지도 이제 의미를 포함해서 이제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극의 의미, 제의 의미, 뉘앙스의 차이를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행 상생 또 오행 상극 도표를 볼까요? 이거는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뭐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서적에서든 다 비슷하게 표현을 하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만든 것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거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근데 수많은 도표들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생을 볼까요? 오행 상생. 생하는 겁니다. 목이 화를 생하죠. 목생 화가 됩니다. 그래서 입에 계속 발음을 하세요. 목생 화 이렇게 발음을 그냥 하세요. 입으로 발음하면서 그 발음을 자기 귀로 듣고 그거를 이제 암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생화. 예, 따라 하셨나요? 예, 목생화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불에 땔감이 돼서 불을 더 크게 하죠. 불 막 더 활활 타오르게 하죠. 목이 그래서 화를 생한다, 살린다. 그래서 목생화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쉽게 이해되시죠? 예, 다음엔 화생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 하시죠. 예, 화생토.
예, 따라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불이 토를 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뭐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땔감들을 다 태워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가 돼서 토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가 다양한 양분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 그런 것들이 토를 이제 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생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토생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흙의 기운이 쇠붙이 금을 살린다. 그래서 이게 뭐 보통 광물들, 철광석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흙에서부터 계속 단련이 돼서 금의 어떤 성질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은 또 금의 기운을 살린다. 토생금.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생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생수. 그래서 금의 기운이 수의 기운을 살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쫙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금이 많이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을 좀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금의 어떤 기운들이 수의 기운을 더 증대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오행들, 목생화는 약간 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생목도 보면 수생목이죠. 그래서 수의 기운이 당연히 나무의 기운을 살리는 거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 입문자분들이 이 목생화랑 이 수생목은 쉽게 약간 조금 상식선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화생토, 토생금, 이 금생수는 이 목생화랑 수생목에 비해서 약간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그 강의 초반에 기표랑 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목생화 수생목은 이 목의 기표 나무, 나무로 이해를 하시고 이 화는 당연히 불의 기로만 인식을 하시고 이 수는 물이죠. 물의 기로만 이제 인식을 하시면 이해가 쉬운데 이 나머지 것들은 요런 어떤 이 기표, 토의 기표에 흙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약간 토생금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금생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각각의 기표는 다양한 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연의 물상, 나무, 물, 불 요렇게로만 인색 매칭을 하지 마시고 이 토는 뭐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되게 중용의 성질, 중기의 성질, 중지의 성질 이런 것들, 고지, 끔기 이런 것들의 성질이 있고 금의 기운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기가 있죠. 치밀함, 예리함, 단단함 이런 것들 그런 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성질끼리의 관계에서도 생극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이제 하게 되면 이 생극제와 이 표가 단순히 어떤 자연 물상, 우리가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 자연 물상의 생극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표, 목화토금수 기표로 표현되는 이 오행의 다양한 기의 어떤 다양한 성질의 생극 관계까지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께서는 그냥 쉽게 이건 나무고 불이고 이건 뭐 흙이고 쇠붙이고 뭐 물이고 이렇게 해서 생극관계를 이제 처음에 이해하시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단순히 이게 자연 물상의 생극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각각의 오행이 뜻하는 여러 가지 성질, 그런 성질끼리의 어떤 생극관계, 상생관계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차차 다양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극도표를 볼까요? 목은 뭐를 극하죠? 예, 토를 극하죠. 다음에 토는 물을 극합니다. 그리고 수는 화를 극하죠. 그리고 화는 또 금을 극합니다. 예, 금은 또 목을 극하죠. 예, 상극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불을 끄죠. 그래서 물의 기운이 불을 끄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화를 극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렇게 이해하면. 그리고 이제 나무, 도끼로 자르죠.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목의 기운을 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쇠붙이, 불로 녹일 수 있죠. 그래서 화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생관계, 상극관계를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 만물로서 그러니까 자연 만물, 물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상생, 상극관계가 있는 반면에 약간 상식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긴 있다. 하지만 그게 자연 물상만으로만 이해해야 될 게 아니라 각 오행이 다양한 기, 다양한 성질까지도 고려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생 도표, 상극 도표는 실제로 여러분께서 지금 동영상 정지를 일시정지 누르시고 한번 그 연습장에다 한번 그려보시고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외우시고 마찬가지로 상극도,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금목 요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한번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이제 상생, 상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쪽 오행이 너무 강하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오행이 너무 많다. A라는 오행이 너무 많고 기운이 강하다. 많을 따죠. 그랬을 때 B라는 오행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쫙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죠. 목다 화멸, 뭐 화다 토조, 토다 금매, 뭐 금다 화진, 뭐 수다 토류, 뭐 목다 금결, 뭐 되게 많죠. 근데 결국엔 다 요 구조입니다. A가 많으면 B가 X가 된다. 이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X를 의미하는 한자는 되게 다양하죠. 멸, 조, 매, 타, 부, 류, 진, 절, 패, 결 많은데 결국엔 다 이 B라는 게 약간 조금 X가 된다. 약간 조금 안 좋아진다.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행에 따라 이 X라는 표현을 달리 했는데 결국엔 A가 많으면 B가 조금 뭐 기운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B가 기운이 없어지거나 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까요? 원래 토극수라 그랬죠. 토의 기운이 수의 기운을 이긴다. 아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죠. 그런데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토가 수를 이기지 못하고 토가 수를 극하지 못하고 류, 이거 뭐야? 흐를 유자죠? 토가 휩쓸려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다 그런 맥락이에요. 원래 이것도 목다 금기어 볼까요? 그래서 금이 원래 금목이죠? 도끼로 나무 잘라버리니까 금이 목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목이 너무 많아. 목이 너무 많으면 금이 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결자가 어질어질 결이죠. 그래서 도끼 같은 거를 나무로 땅땅땅 쳤는데 나무가 너무 강하고 많으니까 도끼가 나무를 못 자르고 도끼가 이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목다 금결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엔 이거라는 거죠. A가 많으면 또는 A가 너무 강하면 B가 원래 A를 이기는 성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X 된다. X 된다는 것은 이제 뭐 X의 기온이 감소되거나 아니면 B가 손상을 받는다거나 어떤 그런 맥락이죠.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있는 다양한 것들 이것도 뭐 오행의 생극지화 설명할 때 이런 어떤 사자로 많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하나씩 궁금하신 거 찾아보시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엔 A가 많으면 B가 손상을 입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예, 그럼 지금까지 음양오행에 대해서 사주 입문자분들이 이 정도만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에서 설명해 드린 것들을 이제 복습을 이제 하시면 좋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오행의 다양한 의미를 찾아본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 열거한 것들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몇 가지는 뺐어요. 그래서 오행의 다양한 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빠졌는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고 또 오행의 다양한 의미를 혼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들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오행의 성질 특징을 이제 제가 오행별로 쫙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것들하고 인터넷에서 찾은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다 믹스를 해가지고 표로 하나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날 때 찾아보는 차원에서 표로 정리해본다. 이런 것도 혼자서 시간 나실 때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양오행, 상생상극 도표. 이거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는 실제로 한번 그려보세요. 뭐 컴퓨터로 그려도 좋고 연습장에 뭐 연필이나 뭐 볼펜 이런 것들로 이제 그려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 도표 혼자서 그려보는 거 이런 것들 혼자서 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러면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 그 강의 처음에 이제 기포하고 기의 뜻을 말씀드렸죠.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는 이제 천간지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그때도 이 기표란 무엇인가, 기란 무엇인가 항상 그 뜻을 환기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양, 음양은 이제 상대적, 대립적인 이제 만물의 생성 변화의 성질이다. 그리고 오행, 목화토금수, 이제 각각의 성질,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이제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행의 생극지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또 이제 한 방에 끝내주는 사주팔자 기초 강의 오늘 2편이었는데요. 많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공부 오늘은 이제 복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 올라오기 전까지 복습 많이 하셔가지고 1편 그리고 2부 나온 내용들 다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강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트음론교 교주 신하태였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